안녕들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해 기농 10년차 전라북도 정읍으로 기농한 행복한 농부 황대장입니다. 네, 오늘은 기농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 얘기를 좀 한번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도시생활을 하면서 또는 뭐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은 다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시골 가서 한번 살아볼까, 또는 뭐 전원주택 한번 지어볼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사실 제가 벌써 기농 10년 차 됐는데요, 저 역시도 서울에서 이 생활을 할 때 느낀 점입니다. 사실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집이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서울 마포까지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하다 보면 가장 이제 제가 적나라하게 생각했던 것은 신길역입니다. 신길역.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만은, 자, 아침에 출근을 해서 한 7시 정도 나와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출근하면 지하철 타고 부평에서 갈아타가지고 또 이게 신길역에서 또 갈아타서 이제 5호선으로 갈아타면 가장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의 뭐 말이 달리는 식으로 타다닥 하면서 앞만 보고 갑니다. 앞만 보고. 그러다가 5호선 진입로 가서 어떻습니까? 줄이 꽉 차여가지고 계단에 꽉 밀려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어땠냐면 푸시맨이 있었습니다. 푸시맨이. 그래,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으쌰으쌰 밀면서 겨우겨우 이 지하철 타고 나면, 제가 이제 마포역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거의 기진맥진입니다. 그렇고 하고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일하고, 또 뭐 이거야 뭐 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사람들한테도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가 이제 오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점심시간 되면 이때 조금 자괴감이 좀 들죠.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가 12시부터 왜 점심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5분만 늦게 가면요,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황당한 거는, 다 자리 꽉 차고 있으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때 그 심정, 그때 이제 쳐다봅니다. 야, 너 빨리 먹어라. 네가 빨리 먹어야 내가 가서 얼른 먹는다. 왜? 점심시간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어떻게 하다가 또 점심 얼른 먹고 나와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수다 떨다가 또 긴 한숨 한번 피고, 또 담배 피는 친구들 있으면 담배 한 대 피고, 이러고 또 이제 오후 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녁이 다 끝나고 나면 이러지 않습니까? 그냥 뭐 우리 소주 한 잔 먹지 않습니까? 포장마차에서. 그러다가 소주 한 두세 병쯤 들어가면 어때요? 그때 나오는 말이, 야, 그냥 우리 때리치고 시골 가서 농사나 짓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뭐 술 한 잔 먹고 그러다가 동료들끼리, 야, 내려가서 난 농사 질 거야, 이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푸념식으로 들렸지만 어찌 보면 동경일 수도 있어요. 그리움이었죠, 그리움. 그래 이제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좀 풀어지면 또 반복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저도 기농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농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제가 기농할 때만 해도 이런 정보들이 없었습니다. 뭐 더더군다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은 상상도 못했을 일이고, 그럴 때가 나온 게 뭐냐면, 광화문에 교보문고에 갔는데 기농 길잡이라는 책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그 책을 보고, 기농이라는 얘기, 그때 이제 좀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저희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조금씩.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좀 몸이 안 좋아서 바로 서슴없이 바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그 겨울에 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얘기는 아마 따로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어쨌든 기농이란 무엇인가? 근데 사실 저도 준비 없이 내려왔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준비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뭐 이사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또 정착하기까지는 뭐 말도 없이 수 없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들을 했죠. 그러다가 또 수업료도 많이 냈습니다. 쓰지 말아야 할 돈들도 너무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정보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런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돈 뺀다고 이렇게 외부 사람이 가면요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교육 받을 때도 힘들었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귀농인 또는 귀농하신 분들한테 좀 정보도 좀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귀농 처음에 준비할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귀농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꼭 농사를 지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농사에 소질은 없습니다. 또 농사를 그렇게 대규모로 질 만한 그런 땅도 없고 그래서 1차 생산물을 할 거냐 그 다음에 2차 가공을 할 거냐 또는 요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유통을 할 거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교육을 받기 전에 또는 귀농을 생각하기 전에 그 틀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1차 생산물을 농사를 질 건가? 그 농사를 지을 것 중에서도 작물을 어떤 걸 건가? 물론 이제 다음에 내가 작물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농산물을 할 건가? 그 다음에 시설 채소를 할 건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도 아니면 자, 나는 그러면 농산물을 수매를 해서 그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할 거다. 가공. 일종의 귀농 창업이죠. 귀농 창업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귀농 창업을 먼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물론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그 농산물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들의 그 농가들 거를 제가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저는 귀농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저는 유통 가공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교육도 그렇게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내가 1차 생산물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유통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가공을 할 건가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섹션별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리시면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 농사가 뭡니까? 작년에 했던 부분들을 올해 똑같이 반복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진행될 일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올해 진행될 일을 이미 작년에 11월 달, 12월 달에 다 계획을 써 놓습니다. 그 이제 자료는 나중에 이제 뭐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자, 2월 달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자, 3월 달에 비료대가 얼마 들어가고 자, 뭐 그 다음에 5월 달에 약대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6월 달에 수확할 때 수확이 어느 정도 된다. 이게 어느 예상치가 있어야 그 다음 일을 진행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경영을 한다든가 보면 어때요? 회사가. 뭐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귀농은 뭡니까? 사업입니다. 사업.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이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계획대로 나가서 우리가 수익 창출이 되는 거죠. 그냥 뭐 되는 대로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관행농법이라고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자, 옆집 할머니가 양파 심으면 나도 양파 심고 깨 심으면 나도 깨 심고 고추 모종 오면 나도 고추 모종 오고 이게 농업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건 말 그대로 텃밭 가꾸는 일이지 그건 농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 계획서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 마인드가 돼 있어야 적어도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잘 써서 그 사업 계획서 내로 진행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단언컨대 제가 지금 10년 동안 경험한 바로 또 주변 사람들을 많이 봤던 걸로 보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 없는 분들은요, 또 안 됐지만 거의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또 그런 분들도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계획대로 다 짓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기농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